차집합. 차집합이 두 개예요. A 차집합 B, B 차집합 A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합치는 거예요. 이게 대칭 차집합. 그려볼까요? A,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특이한 집합이죠? 근데 이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쓰는 게 한글로 쓰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A, 세모, B를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연산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연산이 기호예요. 새로운 연산인데 그러니까 정의를 잘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세모로 줄 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지금 멋대로 줍니다. 출제자 의도예요. 그냥 이렇게 주든 그 오른쪽이 설명되어 있는 식이 더 중요한 거야. 설명되어 있는 식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칭 차집합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다른 것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해 준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A 차집합 B, B 차집합 A. 됐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봐. 얘가 요렇게도 변형이 돼요. 봐봐. 여기 봐봐. 우리 봐봐. 전체 합집합에서 뭐가 빠진 모양이지? 교집합이 빠진 모양이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치워내는 수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물어보면 얘인 줄 알아야 되고 이걸 물어보면 얘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여기 기본 사항이야. 성질 좀 적어줄게. 문제 풀 때 성질 써야 되겠지? 빨리빨리 문제 풀려면. 자, 첫 번째 성질은 A 세모 B랑 B 세모 A가 같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오, 신기하네. 게다가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오늘은 그냥 증명 다 안 할겠냐? 일단은 성립한다라고 넣어주세요.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요. A랑 만약에 A를 하잖아요. 그러면 꽁이 나와요. 연산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 차집합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서 오른쪽 거 빼면 공집합이죠.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도 공집합이죠. 걔네들 합하면 공집합이죠. 그렇게 연산하셔도 되고. A하고 A를 합집합 해보세요. A죠. A하고 A를 교집합 해보세요. A죠. 그럼 거기서 A에서 A를 빼보세요. 공집합이죠. 됐습니까? 머릿속에서 그 연산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A랑 공집합하면 누가 나온 거야? 그렇죠. 머릿속에 하셨죠? 왼쪽에서 오른쪽 걸 빼면 A예요.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면 공입니다. 둘을 합하면 A가 되는 거죠. 아니면 A하고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A고요. A하고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죠. A에서 공집합을 빼면 A죠. 말이 너무 길어, 그치? 빨리 머릿속에서 연산을 따라락 하라는 얘기야. 뭘까요? 네, 전체입니다. 네, 동우이랑 둘이 수업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대답이 없네. A랑 그러면 전체랑 누가 될까요? 네. 아우, 힘들어! 자, 빨간색 하나. 요거 하나 외워놓으면 문제 풀 때 정말 도움 된다. 네.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이나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이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요거 하나 외워놔. 그럼 보기 하나 딱 걸러내는 거야. 어차피 이 문제가 얘들아 기억니은 디귿으로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때 옳은 것을 고르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때 요거 나오면 니네가 그때 일일이 해봐야 되잖아. 되게 귀찮거든. 성립해요. 이렇게 외워두는 거야. 자, 3개짜리까지 외워둡니다. 3개짜리 벤다이어그램까지 외워두세요. 증명 다 안 할게. 그냥 외워라. 그냥 외워. 증명 내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네. 3개짜리 대칭 차집합은 저겁니다. 3개짜리 그려놓으셔야 돼. 그려놓으십시오. 3개짜리. 자, 이상입니다. 개념 정리 여기까지예요. 세 개짜리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원소 간의 포함관계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50번입니다. 쌤이 지우고 있는 동안에 50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쓰세요. 다 쓰시고 푸세요. 다 썼어? 풀어보세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방금 성질에 썼죠? 이거 옳아요? 틀려요? 이거 대칭 차집합 맞아요? 이렇게 해도 준다고. 합집합에서 규칙법 뺀 걸로. 그럼 1번 성질 써줬고, 2번, 3번 써줬고, 4번 써줬고. 끝났네요? 다음 4번이네요? 성질 써줬잖아, 쌤. 그치? 성질 보고 외워서 풀어도 되고, 하나씩 빼봐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51번도 대칭 차집합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네. 고르세요. 아까 다 써줬잖아. 전체랑 A는 A 여집합 나오고, 공집합이랑 A하면 A 나오고, A랑 A하면 공집합 나온다고 그랬지. 왜요, 선생님? 이거 빼고 공집합, 이거 빼고 공집합, 합쳐서 공집합 나오잖아. 교합을 성립한다고 이제 썼고, 얘도 되죠?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이게 대표 유형입니다. 대표 유형. 그러니까 새로운 연산으로 정의되는 거의 대표는 누구다? 대칭 차집합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읽기도 싫어요. 52번입니다. 새로운 연산이기 때문에 아무 연산을 그냥 지들 꼴리는 대로 막 적어 놓는 거예요. A, 이거 뭐라고 읽어요? 쌤 그냥 스타라고 읽거든요. 스타. A 스타 B. A에서 B를 차집합을 하고 그거를 여집합을 하래. B에서 A를 차집하고 그걸 여집합하래. 그거를 교집합하래. 이게 뭐야? 아이씨 짜증나. 그런데 드모르간을 한번 써볼게요. 드모르간. 드모르간은 전체를 컴플리먼트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컴플리먼트, 여기 컴플리먼트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없었겠지. 컴플리먼트가. 없었는데 컴플리먼트 내려왔겠지, 이렇게. 됐죠? 그리고 드모르간은 여기가 바뀐다 해서 안 바뀐다고 그랬어. 교가 합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얘가 대칭 차집합입니다. 보여? 그러니까 새로운 연산이라고 하는 게 대칭 차집합 갖고 노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거의 여집합입니다. 맞지? 그럼 어딜 칠하면 돼? 연산 2개입니다. 대칭 차집합이 여기랑 여기였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곳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재밌죠? 재밌게 느끼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기억은 1, 2라는 집합이 있고 2, 3이라는 집합이 있대요. 그러면 얘가 1, 2라고 하고 얘를 2, 3이라고 하면 2가 겹칠 거 아니야. 그럼 1은 이 짝에 놓고 3은 이 짝에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체는 1, 2, 3, 4, 5, 6이니까 4, 5, 6은 밖에 있겠네.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때 우리가 색칠해야 될 부분은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과 얘를 결합한 2, 4, 5, 6만 대라고 동그라미 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교집합 생각보다 여기도 좀 어렵지? 이제 초반에 좀 쉬웠지만 이럴 때 좀 어렵단 말이야.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니은은 일단은 넘어가. 이거 대칭 차집합은 쌤이 된다고 했었어. 근데 얘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 된다라고 막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넘어가. 자, 디귿을 먼저 하자. 얘가 뭐가 된대? 공집합이 된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교집합도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바깥쪽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교집합이 없는 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리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냅두시고 그냥 이렇게 그려도 돼.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없다.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도 돼.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2개밖에 없는 거야. 영역이.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근데 원소가 총 몇 개 있냐면 6개가 있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1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 몇 가지야? 2가지. 2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 몇 가지?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 6도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게 6승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여기가 만약에 1이라면 그 중에 하나가 여기가 3, 4, 5, 6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A, B의 순서쌍은 이때 순서쌍은 A는 1, 2고 B는 3, 4, 5, 6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6승만큼이나 순서쌍이 나온다라고 봐도 괜찮다는 거죠. 저 디귿이 맞아. 어렵다. 되게 어렵다. 니은 될 거 아니야, 안 될 거 아니야? 니은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뭐 해봐야 알지. 자, 요렇게 이제 됐죠? 자, 이제 니은 갑니다. 자, 니은을 하려면 A 컴플리먼트 B의 컴플리먼트는 A의 컴플리먼트 빼기 B의 컴플리먼트의 컴플리먼트 교집합 B의 컴플리먼트 빼기 A의 컴플리먼트의 컴플리먼트예요. 아이 귀찮아. 자, 이때 멋지게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을 써봅시다.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집합으로 바꾸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A 차집합 B는 A,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뒤에 거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쓸 수 있구나. Understand? 교집합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부사로 쓰라. When we 됐니? 자, 그러면 얘랑 얘인데, 자, 얘는 다시 B하고 A의 여집합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어. 교집합이니까. B 여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그런데 말이야,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이거랑 같단다. 따라서 얘는 B 차집합 A가 되는 거야. 그거에 컴플리먼트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놈도 역시 마찬가지로 A 차집합 B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컴플리먼트에 교집합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얘는 A와 B의 스타랑 같더라 이런 얘기야. 아, 어렵다 그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배추. 그러니까는 혹시 몰라 이상한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 그러면 대칭 차집합의 성질 쌤이 써준 거 있지 않까 7가지. 그냥 대충 그거랑 일맥상통하게 그냥 체크를 하라는 거야. 대칭 차집합도 이게 성립했었어 안 했었어? 성립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증명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라.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다? 대칭 차집합의 성질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53번은 뭐 나중에 이제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형 8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개 한 번씩 돌리니까 이렇게 힘들어 보인다는데. 고개 한번 돌리고 기계도 한번 퀴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 목이 너무 마른다. 물 떠오세요. 수분 섭취는 아주 중요해. 물 떠오시고. 유형 8번에 이제 세 문제 풀었어. 이제 유형 9번 할 거야. 9번하고 10번하고 11번 다 할 거야. 이제 시간은 몇 시야? 2시 반이네. 이제 54번 풀고 있어 봐라. 54번 풀고 있어. 여기 좀 쉬워요. 오늘이 중복이다 얘들아. 중복. 중복이라고 임마. 집합에서 중복을 허락해 안 해? 안 하지? 그 중복이야. 삼계탕 먹으라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중복이라고. 얘라 이놈아 중복이라고. 자 갑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자 1번은 이겁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N, A, 합집합 B예요. 이거 벌써 배수집합에서 이미 하고 넘어왔으니까 바로 갑니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NA, NB, 마이너스 N, A, B. 네, 외우세요. 푸르르 짭짭, 푸르르 짭짭짭짭 외우세요. 2번 갑니다. 자, 2번이 이제 3개짜리인데 역시 시험에 요게 나오죠. 3개짜리가 나옵니다. 4개짜리 안 나옵니다. 3개짜리가 핵심이에요. 자, A와 B와 C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랑 C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근데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 빼줘야 돼. 얼마나 겹치냐면 교집합에 있는 것만큼 다 겹쳐요. 교집합이 3개 있을 거 아니야. 다 겹쳐서 다 빼버려요. 그러면 다 빠진 것 같고 할 텐데 좀 너무 많이 뺀 느낌이 있어. 그래서 한 번은 더 해줘야 돼. 네,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해야 돼.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중요할 건데 자, 보세요. 이제 발을정자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발을정자 쓰는 거. 그쵸? 반장 선거할 때 아직도 이거 쓰나 모르겠어요? 이러니? 이렇게 하니? 반장 선거할 때 투표할 때 발을정자 하죠? 네, 이게 한다. 그죠? 자,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것은 여기를 다 칠하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원소, 여기 들어있는 원소, 여기 들어있는 원소를 한 번씩만 다 뽑아내는 거야. 왜? 중복은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해해요? 자, 그러면 NA 하면 A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간단 말이야. 모든 게 들어가요. 모든 게. 그죠? NB 하면 B에 들어있는 모든 게 들어가는데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중복이 되는 거야. 여기도 중복되고 여기는 하나야. C에 모든 원소를 더하라고 했을 때 여기 중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A하고 B 교집합을 한번 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하고 B의 교집합은 A, B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럼 여기서 하나씩을 뺄 거예요. 그러면 2개는 하나가 됐고 3개는 2개가 되겠죠. 이렇게. B, C를 하나씩 뺄 거예요. 그럼 B 하나 빼고 C 하나 뺍니다. 여기도 하나 빠지겠죠. 여기를 뺐니? 여기는 안 빠졌다. 그 다음에 C, A 빼면은 여기가 하나 빠지고 얘가 빠져버려요. 그럼 요 가운데 있는 게 다 빠져버렸죠. 한 번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증명은 이걸로 끝이에요. 됐니? 그래서 3개짜리 빨리 암기하세요. 머릿속에서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해준 다음에 교집합 한 번씩 빼는 거예요. NA 교 B, NB 교 C, NC 교 A.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뺐다라고 느껴지니까 A, B, C를 교집합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 외웠어?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 나는 이걸로 풀다가 못 풀겠다. 분명히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는. 왜냐면 내가 머리가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만 가지고는 너무 빡세요. 쌤이 뭘 알려주냐면 이 방법을 알려줄 거야. 영역을 미지수로 놓고 방정식으로 풀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새로운 방법입니다. 영역을 미지수로 놓고 방정식으로 풀어도 돼요. 얘처럼 집합의 성질을 써서 합집합, 교집합을 섞어서 풀어도 되지만 방정식처럼 풀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영역이 총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잖아요. 그럼 여기를 그냥 A, 여기를 B, 여기를 그냥 C로 놓으라는 거예요. 영역. 그러면 N, A, 합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NA는 뭐가 될까요? NA는 A 더하기 B가 되겠죠? NB는 뭐가 될까요?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리고 NA로 B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B가 되겠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도 B랑 했으므로 NA가 A 더하기 B고 NB가 B 더하기 C고 얘가 B이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온다. 이게 방정식의 풀이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개짜리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쌤이 예를 들어서 두 개짜리 좀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세 개짜리는 졸라 빡세요. 꼭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줬느냐? 잘 들어라. 세 개짜리가 나왔을 때는 항상 제일 가운데부터 구하는 거예요. 제일 가운데부터. 제일 가운데부터 처리하는 거야. 왜? 제일 가운데가 영향력이 제일 크거든. 여기도 영향을 주고 저기도 영향을 주고 저기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자, 기호도 봐봐. 쌤이 정가운데 뭐라고 쓰지? X라고 쓰지. 그 옆구리는 뭐라고 쓰지? Y, Z, W 쓰시면 헷갈려. A, B, C로 쓰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렇게 쓰는 거야. 제일 가운데는 X고 그 옆구리는 옆구리는 A, B, C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안 쓰는 거야. 여기는 문자 도입을 안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빗금친 데 있지? 여기는 문자 도입하는 게 아니라 A를 줘. 그럼 거기에서 이거 세 개를 뺀 걸 써주는 거야. 여기도 줘. 그럼 거기에서 이거 세 개 뺀 걸 여기다 쓰는 거야. 됐니? 됐어? 이 상태에서 합집합을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내용 하나 더 쓸 게 있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합집합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A, B, C를 각각 구할 수는 없어도 A, B, C의 합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문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 적어두세요. 이렇게. A, B, C 옆구리 있잖아. 그걸 각각 못 구하더라도 합을 통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한 문제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궁금하죠? 어떤 문제인지. 자, 이제 여기까지 개념 정리하시고요. 아직 정리할 게 하나 더 남았어요. 최대 최소는 좀 이따 정리할게요. 이거 풀고서 문제 좀 풀어보고. 다 정리했니 여기까지? 정리 다 한 친구들 54번 풀어보시고요. 정리 못한 친구 빨리 정리하시고. 임지연아, 물 떠와 물 마시고 할래? 정신 차리라. 중요하다. 시험 나오는 것만 한다. 쌤이 수업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한다고. 자, 첫 번째 54번 문제야. 전체가 20이고 교집합이 4야. 그럼 교집합을 먼저 써. 4랑
4라고 써. 그 다음에 얘는 등호르간을 써. 그럼 합집합이 아닌 곳이잖아. 그럼 합집합이 아닌 곳은 합집합이 여기일 테니까 아닌 곳 여기다가 8이라고 쓰는 거야. 됐어? 근데 전체가 얼마야, 전체가? 20이라고 그랬지. 자, 이렇게 하라고. 헷갈린단 말이야. 여기 A라고 쓰라고, 여기를. A. 그러면 B라고 두고 갈게. 됐어? 각각은 구할 수가 없어. 얼마인지 모르거든. 그런데 전체가 20이라며. 전체가 20이니까 요거 두 개가 12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일까? 더하면 얼마일까? 8이라는 거야. 117일 수도 있어. 08일 수도 있어. 44일 수도 있어. 몰라. 각각은 못 구해. 하지만 A 더하기 B는 8이라는 거야. 여기 A라고 놓고 여기 B라고 놨을 때 NA는 그럼 뭐니? NA는? NA는 뭐니? A 더하기 4잖아. MB는 뭐니? B 더하기 4잖아. 이거 둘을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8이잖아. 맞아? 이거 16이라고. 됐니 얘들아? 다르게 풀어줄게. N, A 합 B는 이게 정석이야 원래는. 이거잖아 얘들아. 맞니 얘들아? 이거잖아. 합집합은 A에다 B 더하고 교집합 빼라. 근데 합집합이 아닌 게 8이니까 합집합은 12일 거 아니야. 교집합은 4라며. 넘기면 16이라고. 답은 똑같은 거야. 쌤, 이게 더 편하잖아요. 인정해. 2개짜리는 괜찮아. 3개짜리부터 잘 갔다고 이게. 12. 한번 해봐, 그럼 3개짜리. 조금 이따 해줄게. 좀 기다려. 3개짜리 곧 나오니까. 2개짜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풀든 큰 문제가 없어. 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준 이유는 3개짜리를 위해서야. 지금부터 단련을 해야 돼. 오케이? 55번입니다. 잘 읽어야 돼. 자, 제일 중요한 문장이 바로 얘입니다. 무슨 뜻이죠? 교집합이 없다. 서로 쏟아라는 거야.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A를 여기다 내가 그렸어. B를 여기다 그렸어. C를 이렇게 그렸다? 이 친구는 바보야.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A를 여기다 그렸지? B를 여기다 그렸지? C는 이렇게만 그려야 돼. 이 친구가 해석 능력이 있는 거야. A랑 C랑 교집합이 없다라고 했는데 교집합이 있게 그리면 헷갈린단 말이야. 여기다가 써놓고 여기다 0이라고 써놓고 그럼 여기 뭐라고 쓸 거야? 헷갈린단 말이야. 그지? 여기서 0을 써야 돼. 여기 쓰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그리자. 됐니 여기까지? 좋아요. 자, NA가 11이래. 그러면 11이 여기가 1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합쳐서 11이라는 거야. 이해하니? MB가 10이라는 건 여기를 합쳐서 10이라는 거야. NC가 7이라는 건 여기를 합쳐서 7이라는 거야. 어렵지, 그지? 그런데 여기 있다. 합집합이 16이니까 합집합은 NA 더하기 MB 빼기 NA도 B예요. 근데 얘가 16이고 얘가 11이고 10이니까 얘를 X라고 놓으면 21이죠, 얘가. 21에서 5를 빼야 16이니까 여기를 먼저 5라고 쓰는 건데요. 그래서 합집합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합집합 여기 또 하나 있죠?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하나요?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 비교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NB가 얼마야? 10이고 NC가 얼마야? 7이니까 여기서 X라고 놓으면 이게 12예요. 따라서 X가 얼마야? 5네요. 뭐 여기도 5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아직 쌤이 이렇게 방정식 도입을 안 하고 있죠. 왜? 다 주니까. 다 주는 거를 굳이 방정식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안 주는 문제가 나와. 그때 방정식 도입을 하라. 그럼 여기가 5니까 A가 전체가 11이니까 여기는 6이라고 쓰면 됩니다. C는 7로 되어 있는데 얘를 5를 가져왔으니 얘는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B는 10이라고 했는데 5 다 가져와서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집합을 구하라고 되어있죠? 이거 한 번씩 더해주시면 돼요. 답은 18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 자신 있나?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5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전 문제입니다. 자, 쌤이 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방정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50명의 학생이 3권의 책 중 적어도 한 권을 읽었다. 밑줄. 적어도 한 권을 읽었다는 얘기는 하나 이상은 무조건 읽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깥쪽이 여기가 0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밑줄 붙고 이게 이 뜻입니다. 바깥쪽이 0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다 합치면 전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각 책을 읽은 학생 수를 조사했던 A가 27명, NA가 27입니다. NA가 27이에요. NB가 얼마예요? NB가 21이에요. NC가 얼마예요? NC가 30입니다. NU는 얼마냐면 50입니다. 많이 줬죠? 많이 준 거 같죠? 그리고 M, A조, B조, C가 6명입니다. 어? 중간에 안 줬네요. A교비 줬어요? B교시 줬어요? C교회 안 줬죠? 3개는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3권의 책 중 밑줄 한 권만 어딜까요? 3권의 책 중 한 권만 만의 밑줄 한 권만 여기는 3권 다 해결해야 돼요. 여기는 2권 해결해야 돼요. 2권 한 권만 여기랑 여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방정식을 풀든 정석적인 집합의 성질을 쓰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풀어서 맞추면 장대입니다. 답 나온 사람 손가락. 대표 문제입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59번. 별표. 이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빈줄입니다. 빈줄. 세기자는 좀 어렵죠, 확실히. 자, 1분만 더 드릴게요. 1분 뒤에 쌤이 풀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세기자리는 웬만하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다 합친 건 50명으로 보셔도 돼요. 합집합을 다 하면 50명으로 봐도 돼요. 왜? 바깥쪽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합집합이 전체를 가져갑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빨라요. 자, 항상 가운데부터 채우는 겁니다. 가운데를 알려줬어요. 6이라고 채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옆구리는 ABC야 무조건. ABC. 됐니? 안 좋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 A가 지금 27명이었지. 쌤처럼 그대로 써봐. A 옆에 27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B 옆에 21이라고 쓰고 C 옆에 30이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해. 봐봐. 27에서 이거 3개를 빼고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러면 21 빼기 A 빼기 10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배워야 돼.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20에서 6 빼니까 15 빼기 A 빼기 B야. 얘는 24 빼기 B 빼기 C야. 쌤, 너무 복잡하잖아요. 안 복잡해. 그 다음에 다 더하라고. 다 더하잖아? 자, 이렇게 더하는 거야. 여기 봐.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봐봐. 여기까지가 다 27이야, 얘들아. 이걸 낱개로 더하지 말라고. 이게 통으로 얼마야, 이게 통으로? A가. 27이지? 27 더하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3개만 넣으면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더하는 게 아니야. 여기 전체가 27이잖아. 그 27 써놓고 요 밑에 거 3개만 넣으면 돼. 무조건 근데 여기 잘 봐봐. B가 하나 지워지지? 그럼 A 하나 빠지고 B 하나 빠지고 C 하나 빠져. 아름답게 빠져. 그리고 남은 숫자 요 2개만 더하면 돼. 39 아닙니까? 맞니?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중에 쌤이 이거 그냥 하트 써버릴 거야. 항상 똑같은 패턴이거든. 그게 50이라는 거야. 따라서 하트는 얼마야? 이거 얼마야? 66이잖아. 16이라는 거야. A, B, C 각각은 몰라. 하지만 이거 3개 더한 건 16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걸?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게 빗금친고 세 군데의 영역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만 더하면 되는데 아름답다 이것도. A가 2번, B가 2번, C가 2번이야. 기가 막히지. A가 2번, B가 2번, C가 2번이라고. 아름답다고. 비율이 똑같다고. 그럼 21이랑 15랑 24 더하면 얼마야? 이거 좀 계산하자. 그리고 빼기 2 하트랑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라고. 그래서 답은 얼마야? 5, 4, 1이니까 얘가 60 빼기 32니까 답은 28. 끝나는 거라. 알겠니? 이게 쌤이 방정식으로 푼 거야. 집합의 성질로 풀려면 중간중간에 교집합을 구하는 과정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3개의 교집합을 몇 개를 뺄 거냐, 2개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 근데 쌤의 방법도 괜찮으니까 하나 잘 차용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봐. 음미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3개짜리를 쌤이 뭐라고 보통 논다? 다른 문자로 취하해서 3방에 간다라는 거야. 이때 자 문제 이렇게 바꾼다. 한 권만도 나오고 2권 이상 읽은 사람도 나와. 문제를 바꾼다. 2권만 읽은 사람도 나와. 그럼 2권만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2권 이상이면 A, B, C 더하고 6 더해주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해요? 쌤 말 이해돼요? 나중에는 여기가 0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가 나중에 0이 아닐 수도 있어. 다 신경 써야 돼 그런 것들. 문제를 다 변형하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다시 개념으로 돌아오세요. 중요한 개념 하나 더 적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요. 요것도 잘 나옵니다. 개념 다시 펴주시고 자 이것도 잘 들어야 돼. 이거 아니면 거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유형. 교집합의 원소의 최대 최소입니다. 교집합의 원소를 가르쳐주지 않고 최대값이 얼마냐, 최소값이 얼마냐를 물어봐요. 좀 난이도 더 높아지는 거야. 아까 것들은 다 등식이야. 방정식인데 얘는 이제 부등식이야. 좀 더 복잡해져. 근데 이제 원리는 간단하니까 일단은 교집합의 최대값은 자, 잘 적어. 작은 거 전부야. 이렇게 외워놔야 돼. A가 딱지를 30개 가지고 있어. B가 딱지를 20개 가지고 있어. 그 둘이 가지고 있는 딱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럼 같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딱지 수의 최대값은 얼마야? 얘가 30개 가지고 얘가 20개 가지고 있어. 상식적인 거야. 30개 있고 20개 있어. 최대 20개까지 나올 수 있다. 최대값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작은 거 전부. 이해하니?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자, 교집합의 최소값은 무조건 0이다 라고 하면 틀려. 0일 거 아니야. 교집합의 최소값은. 서로 0이잖아. 근데 0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어? 야, 그게 뭔 소리야? 잠깐만. 전체를 30이라고 주고 A를 20이라고 주고 B를 15라고 줘.
그럼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이거 더하기 이게 얘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 얘 두 개 더하면 얘가 안 나온다고. 넘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넘치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렇게 문제 낸다는 얘기야. 됐어? 이것도 뭐 그냥 적어놓을 친구들 적어놓고. 그러면 교집합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합 b인데 얘는 이렇게 바꿔치기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뭔 개소리예요? 간단해. 전체가 아까 30개 있다며. 그럼 얘 20개 있고 15개 있잖아. 그럼 2개 더해 얼마야? 35. 그거 30 빼라고. 그럼 얼마야? 5지 5. 그러면 5개를 여기다 적어봐. 그럼 A가 20개였으니까 여기 15이라고 적을 거 아니야. B는 15니까 여기다 10이라고 적을 거 아니야. 그때가 정확하게 30이 된다고. 그때 전체가 된다고. 그때는 당연히 조건이 바깥쪽 0이어야 되겠지. 무슨 말이냐? 최소값이 일단 5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5개보다 많아도 되는데 최소한 5개는 가지고 있어야 넘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5개를 만드는 과정이 뭐였니? A랑 B 더해주고 전체를 빼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 보고 이건 뭐예요? 자, 적어봐라. 아까 NA 합비가 뭐였니? NA 더하기 NB 빼기 NA2B였잖니. 그럼 여기 교집합이 있으니까 얘랑 자리를 바꾸면 NA2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합비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이거 두 개가 고정되어 있다면 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근데 합집합 중에 제일 큰 놈이 누구야? 제일 큰 놈. 전체잖아. 합집합 바깥쪽에 0이 됐을 때가 그때가 제일 클 거 아니야 얘가.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등호겠지만 얘를 내가 요걸로 바꾸게 되면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수 없다는 거지. 수학적 원리는 이렇다니. 니네가 수학적 원리까지 다 알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적어놓고 최대값은 작은 거 전부구나. 최소값은 넘치면 안 되는구나. 2개 더하고 전체 빼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고개 눌립니다. 이해되셨죠? 빨리 적어라. 정준아 빨리 적어라.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야. 여기는 최소값은 아니고 NU일 때 최소값이라는 거야. NU일 때 최소값. 헷갈리면 여기다 이렇게만 적어놔. NU로만 적어놔. 임지연아 이렇게 적어놔. 이렇게 적어놔. 알겠지? 저하연 이렇게 적어놔. 이렇게 적어놔. 이게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이야. 근데 조건이 필요해. 합집합의 바깥쪽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60번입니다. 자, 적고 풀어놓으세요. 적고 풀어주세요. 학생 50명 대상으로 음악과 영어 서로 조사했다. 음악 조정 좋아하는 게 36명. 영화 좋아하는 게 이거 봐. 넘치잖아. 57명이라는 거야. 넘치면 안 돼. 50명이 최대라는 거야. 그때 음악과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그러면 그리고 교집합이지. 최대값 최소값 쓸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딱 보이네요. 자, 이제 구하셨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50명입니다. 50명. A가 36이고 B가 21이에요. 그럼 최대값은요. 이거밖에 안 돼요. 21.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최대값은 21.
그때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그 문제에다가 제발 좀 그려놓으세요. 여기 21이라고 쓰고 여기 0이라고 쓰고 여기 15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최대일 때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좀 제발 좀. 바깥쪽에 있어요. 이게 몇 명이야? 14명이나 있습니다. 바깥쪽에. 바깥쪽으로 완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다 쓸 줄 알아야 돼. 이때가 최대값이야. 그렇게 그려도 돼. 그렇게 그려도 돼. 이제 이렇게 그려도 돼. 이렇게 그려도. 자, 이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그냥 36 더하기 21 빼기 50 하라고. 이렇게. 36 더하기 21 빼기 50.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7명. 그때 그림을 좀 그려놓으라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네가 이해가 확 돼. 1이 17. 7. 저기 24. 여기 얼마가 돼? 7 빼면 29잖아. 다 더하면 50명 딱 되니까 여기가 0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최소값은 7, 최대값은 20이니까 빼버리면 14가 답이야. 됐니?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당구장 표시하고 N, A, 차집합 B의 최대 최소 도 N, A도 B의 최대 최소로 푼다. 이런 식의 최대 최소도 물어봅니다. 이제 심화 문제는. 그럼 그거를 직접 구하면 되게 복잡해. 이때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그리면 답이 나와요. A 차집합 B였죠.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에요. 그냥 배우고 끝나요. 이해 안 되지 지금 다시? 자 다시 A 차집합 B의 원소의 최대 최소 물어봤잖아. 그게 다 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교집합의 최대값과 교집합의 최소값을 보고 두 개 그려놓고 여기 부분에 최대값 최소값을 그냥 쓰면 그게 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따로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로 얘를 처리하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교집합이 21이나 7이 아닌 한 10 정도 된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몇이야? 11이지. 저쪽은 26이잖아. 그래야 36 되고 21 될 거 아니야. 다 더하면 47이니까 여기다 3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 26이랑 29랑 15를 비교해보라고. 26보다는 29가 더 크잖아. 그럼 차집합의 최대값은 29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쌤이. 더 어려운 얘기야,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가. 이해 좀 됐어? 얘가 최소일 수밖에 없어. 얘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아까 구할 줄 알았으면 차집합의 최대 최소도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그려놓고 옆구리를 구하면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얘로 구하겠지. 그때 답은 뭘까? 0과 14가 답이 되는 거야. 또 얘도 얘의 최대 최소도 얘와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심화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다 푸는 것이지 따로따로 뭘 또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집합 최대 최소 좀 구하는 이 방법대로 작은 거 전부 두 개 더하고 전체 빼! 요걸로 다 처리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요 유형을 이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야? 3시네요. 자, 유형은 이제 2개 남았고요. 선생님이 풀어줄 문제는 3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15분만 더 투자하십시오. 갈게요. 자, 다음 유형으로 하겠습니다. 정신이 죽으려고 힘들어가지고. 윤준아, 근데 나 다 했어 이제. 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요. 바로 풀겠습니다 문제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조건을 보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 정리할 공간이 없죠? 근데 지금 유형 패턴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자, 빨간 펜 들고 자, 풀이법을 여기다가 조그맣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짝을 지어줍니다. 짝을 만들어 봅니다. 짝.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이게 풀이법이에요. 그냥 딴 건 없습니다. 짝을 지어주시고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표 문제는 63, 64번이고요. 62번은 제일 쉬운 그냥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내가 잘 찾아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자연수를 원소로 가는 집합 S가 S의 원소이면 8 빼기 X도 S의 원소이다를 만족한답니다.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1이 만약에 S의 원소라고 해봅시다. 1이. 그럼 자동으로 누가 원소가 되어야 됩니까? 7이 원소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2가 원소라면 6이 원소가 돼야 된다. 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짝이 있어야 됩니다. 3이 원소라면 당연히 5도 원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짝이 없는 애는 얘 하나밖에 없겠죠. 4는 8 빼기 4를 해도 4니까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애예요. 거의 다 짝이 있고요. 혼자 사는 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혼, 미혼. 미혼이 좋지? 기혼 안 좋아, 기혼 안 좋아. 미혼 좋아, 좋아. 됐나요? 잘 봐, 이제. 여기다 써놨니, 요거? 자, 봐봐. 이거 S가 가능하겠지? 이것도 S 가능하단다. 같은 S는 아니지? 그럼 가능한 집합은 4개일까? No! 쌤 옆에 뭐라고 써놨지? 이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다 돼요. 따라서 S 중에 1과 7과 2와 6을 섞어도 S가 될 수 있다. 왜? 1이 있으면 7만 있으면 되거든. 짝으로만 존재하면 되거든. 2가 있으면 6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 심지어는 뭐도 될 수 있을까? 1, 2, 3, 4, 5, 6, 7도 되는 거예요. 또 누구 될 수 있을까? 1, 4, 7도 될 수 있는 거예요. S라고 하는 집합은요. 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다시. 짝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S는 4개라고 하면 안 된다.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원소가 4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몇 개야? 2의 4승이죠. 16개가 있는 겁니다. 됐나? 그런데 쪼로로로로로로로로로 원소를 갖기는 가져야 되니까 공집합은 안 돼요. 자연수는 원소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15개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니?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고 진이라고 쓰면 되겠지? 부분집합을 떠올린 다음에 진 부분집합을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1번 3이 있으면 5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3이 들어가면 5가 있어. 1번 맞고. 원소가 한 개인 집합에서 존재하다 4 있습니다. 2개인 집합 S는 3개냐? 하나, 둘, 3개 맞습니다. 3개인 집합 S는 3개냐? 이 4를 여기다 줘도 되고 여기다 줘도 되고 여기다 줘도 되니까 3개짜리 3개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5번 원소가 가장 많은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네, 5번이 틀렸습니다. 6개가 아니라 7개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3번 바로 갈게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가 X가 A의 원소면 X분의 64도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 1이 있다면 64는 짝으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2가 있다면 32는 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3은 안 돼요. 자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4는 16과 짝이 되고 5는 안 돼요. 6도 안 되고요. 8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대요. 끝났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A 집합의 개수는
진부분집합이니까 2에 4승 빼기 1개 15개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제일 작은 건 1이고요. 한 개고. 제일 큰 건 이거 다 더한 7개가 된다.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7 빼기 답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 시작. 짝으로 존재하고요. 독립적인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해됩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 배웠어야 되죠. 활용밖에 안 나와요. 꾸꾸락 땡 5개는 안 나오지 뭐. 이게 거듭적으로서 1 빼는 건데 왜? 그렇지.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지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 요 64번 푼지구는 이제 마지막 집합 활용 문제입니다. 65번 풀고 끝냅니다. 오늘 수업이. 활용 문제는 그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고 그냥 잘 푸는 거야. 잘. 답 손가락. 영빈이. 오케이. 예지. 오케이. 6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그리고 끝. 수업 끝. 65번. 답 손가락. (1하고) 누가 짝이죠? 1하고 12, 2하고 6, 3하고 4. 그렇죠. 3개밖에 없잖아. 독립적으로 있는 애는 없어요. 아까는 다 있었죠? 얘는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몇 개입니까? 8개죠. 진부분집합은 7개죠. 아, 7개라니. 다음 3번. 됐어요? 아, 이거 끄덕끄덕. 됐으면 끄덕끄덕. 이해 안 되면 이따 다시 물어봐. 자, 이제 유형 12라고 써있는데요. 유형 11로 고쳐주세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형 11입니다. 네, 바로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활용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성질 다 사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진짜 많이 그릴 거예요. 활용은 벤 다이어그램 없이는 거의 못 푼다고 보셔도 돼요. 벤 다이어그램 거의 중간에 무조건 쓰셔야 돼. 정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참고로. 모의고사. 29번 또는 아니면 20번 정도에 나오는 문제. 20번. 준킬러라고 보시면 돼요. 준킬러. 이게 준킬러예요, 집합에서는. 이거 꽤나 못 풉니다, 여러분. 교집합이 2, 5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니네가 거의 완벽하게 해냅니다. 1가 있어, 5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원소 2개가 있는데 A, B, C, D 중에 누가 남아있을까? 뭐 대충 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A 더하기 K, B 더하기 K를 쓰려고 딱 봤는데 혹시 A 더하기 K가 오면 어떡하지? 그럼 이거 딴 걸 써야 되는 거죠. B 더하기 K가 2면 어떡하지? 그럼 딴 걸 써야 되잖아. 여기서 잠깐 머뭇머뭇 합니다. 아니면 그냥 무대 보이는 애들은 그냥 여기 A 더하기 K, B 더하기 K 그냥 쓰는 애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 이렇게 출발을 해봅시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죠.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 더하기 5가 6이랍니다. 쌤,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음수가 나와요. 야, 이 되잖아 임마. 정수잖아, 원소가. 음의 정수도 있을 수 있는 거야. 0도 있을 수 있고. 쌤, 그동안 자연수만 하셨잖아요. 에이, 집합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풀을 수가 있다.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개수는 다 자연수지. 개수가 아니라 원소잖아. 원소는 음수도 될 수 있고 막 사음도 될 수 있고 문자도 될 수 있고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셨습니까?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래요? 21? 그러면 이렇게 할까 그냥?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야? 2A 더하기 2B 더하기 7 더하기 2K가 21.
오예. 난 풀었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오예. 2K 21. 난 풀었어. 2K가 얘가 얼마야? 5니까 5. 5니까 16. K는 8. 오예. 난 풀었어. K는 8. 답 5번. 오예. 난 풀었어. 마스가 틀렸을 거야. 틀렸어요? 맞죠? 8 있잖아요, 여기. 답 5번. 아, 수업의 뉘앙스상 틀려야 맞는 거야? 네. 수업 분위기상? 네,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지? 아니, K가 8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응? 안 되는 이유가 있냐? K가 8이면 안 돼? K가 8이면 안 되냐고, 이거. 그러면 K가 8이면 안 돼? 오씨, 왜 안 돼? 얘가 2잖아, 얘가 5잖아. 맞아? 그러면 5에다가 5가 지금 이쪽에 들어있잖아. 그럼 5는 여기 집합 안에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5라고 하면 D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 2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니까. 또 2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8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도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다 더해볼래? 얼마 나와? 마이너스 9에다가 7 더해봐. 마이너스 2 나오지? 아까 내 총합이 6이라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얘도 이리로 가고 얘도 이리로 가고 이런 상황은 틀렸다는 얘기지. 망했습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됐나? 여기까지 문제 파악은 됐어 안 됐어? 자, 마지막 2분입니다. 풀어보세요. 푼 친구들은 쌤한테 다 확인하고 다른 문제 푸셔도 됩니다. 영빈이 손 풀어. 5, 9. 네. 밑에 거 풀어주세요. 잘했어. 풀어봤냐 이 문제? 네? 풀어본 적 있어? 처음 푸는 거야? 예전에 문제원 잘했어.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힌트만 좀 드릴까요? 힌트는 B를 관찰하세요. 네, 여기 힌트입니다. B를 관찰하세요. B집합을 관찰하시죠. B집합. 다음 나온 사람 손 풀어. 1분 뒤에 풉니다, 선생님. 다른 거 풀어보세요. 맞아요. 설마 적당히 찍은 건 아니겠지. 논리가 있어야 돼. B를 관찰하셔야 돼. B. 힌트는 B를 관찰하는 겁니다. B. 맞아요. 야, 되게 잘한다. 쑥쑥쑥. 66번도 해보세요. 된 사람들만. 그리고 67, 69 이런 거는 막 잘 해석해야 돼. 말 읽으면 안 돼. 막 풀면 안 돼. 저기 영빈이 68번 풀어봐. 68번. 정준이도 68번 풀어봐. 68번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68번은 오늘 안 할 거거든. 이런 거 좀 풀어. 자, 이제 쌤이 좀 설명할게요. 보세요. 자, 모든 원소의 합이 21인데 A가 6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비끔 칠게요. 여기가 6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는 21이잖아? 그럼 15가 남죠? 그럼 이쪽이 15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NA는 NA로 할까? 아예 그냥 여기 A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 6이고요. A의 합은 6이고요. 합집합의 합이 21이었기 때문에 B의 합은 15라고 하면 안 되고 15 더하기 7이죠. 22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A는 A, B, C, D로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B는 A, B, C, D에다가 4K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고 방정식으로 풀고 있죠. 게다가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인데 방정식으로 풀고 있죠. 영역의 미지수를 놓고 방정식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버리면 22에서 6을 빼면 16이고 그게 4K이므로 너무나 쉽게 K값이 4로 나오는 거예요. 고가 이렇게 풀었니? 동우 이렇게 풀었니? 정유 이렇게 풀었어? 정민이도 풀었어?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